물렸을 때 물타기 대처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물타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손절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손절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손절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고, 손절을 쳐야 될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내가 포지션을 좀 잘못 잡았어, 근데 살짝 추세를 이탈했어, 근데 거기에 쫄아서 손절을 친다? 사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365일 중에 한 250일 정도는 박스권 안에서 스무스하게 횡보를 합니다. 이탈해봐야 빼꼼 조금 이탈하는 정도예요. 나머지가 이제 조금 크게 이탈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쓰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즉 장세에 맞게 써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물타기로 넘어가서, 물타기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물타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물타기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분할 매수의 강도를 높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등가 교환이에요. 여러분이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익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할 매수 강도를 그럼 예를 들어 한 10분의 1로 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탈 시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탈 시점을 여러분이 정말 못 찾겠다고 하면 이건 조금 약간 인내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무조건 그날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도 물을 탔다가 팔았다, 물을 탔다 팔았다, 물을 탔다 팔았다,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요거 1분봉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구간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더가 지금 여기 1722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가격 보이시죠? 1841, 이더가 10%는 아니구나, 한 8% 정도 오른 거예요. 여기 단기 저점에서부터 7, 8% 정도 오른 건데, 이 쭉 오르는 구간에서 이 조망만한 변동성에서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면 뒤에는 정말 크게 빠졌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물렸다 그러면 크게 빠지는 구간 어디예요? 여기 요 한군 1번. 자, 두 번째는 여기는 거의 평이하죠. 내가 아까 이 그림처럼 샀다 팔았다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할 자신 있으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크게 빠지는 구간, 자 하나, 여기 1번. 자, 그리고 얘네 3개는 거의 비슷하니까 묶을게요. 얘네 3개는 거의 비슷하니까 물 타는 거 아니고, 자, 또 크게 빠지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얘죠. 여기 2번. 근데 반등이 안 왔네? 또 어디에요? 여기 3번.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물 빠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크게 빠지는 구간,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이 물을 타는 거예요. 여기 4번. 뭐 여기도 뭐 크게 봐주면 뭐 여기도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아래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으니까. 요렇게 빠지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에서만 물을 타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아니면 제가 알려준 대로 캔들 하나당 물을 한 번씩 타는 건데, 이 캔들 하나당 물을 하나씩 타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물을 타면 반등이 올 자리에서 타야 된다고 누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캔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5개가 왔으면 우리가 캔들 하나하나씩 물 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물 타고 여기서도 물 타고 여기서도 물 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탔는데 내가 탄 가격과 얘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기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얘는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게, 내가 뭐 한 요쯤에서 물을 탔는데 여기 이 위에서 요만큼의 차익을 먹고 팔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이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한 콩알 만한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반등하려는 힘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을 못하면 내려가거나 횡보를 하겠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물을 아래에서 바닥에서 탔는데 다음 캔들이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냥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려갈 것 같은데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물을 탔다는 거는 얘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물을 탄 건데 못 올라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 기대치에 못 미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들고 있는 물량만큼 아래도 더 두들겨 맞겠죠. 요 차액, 요 코딱지만큼 차액 승질을 하지만 이걸 먹더라도 일단 이 물량을 덜어내서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 손실을 적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타는 겁니다. 물탄 물량만 파는 거예요. 물탄 물량만. 왜냐면 다 팔면 안 돼. 왜 다 팔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물을 타서 반대기 안으로까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다 팔았어 전부 다. 그랬는데 내가 내 예상과 다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떨어지는 척 하다가 아래 꼬리 그리고 쭉 올랐어. 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U자 패턴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요 당시에 여기 보면 못 올라가고 윗꼬리 그렸죠. 그리고 여기 아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가 그렸다는 거는 자,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음 캔들에서 내려가는 척 하면서 끌어올리니까 이런 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탄 물량만 팔면 내가 아직 물량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프겠죠. 근데 물탄 물량이랑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정리했으면 오열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당장 리스크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모험을 걸 것이냐, 이런 판단이 이 캔들과 이 캔들이 움직이는 요 짧은 시간 안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내가 이 지금 물탄 물량이 얘가 더 올라갈까 안 내려갈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기다려볼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계속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단타를 칠 수 있는 거고 물타기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물타기를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당연히 실패죠. 가르쳐줄 때 이해되는데 실전이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머릿속으로 아는데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이런 상황을 계속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고 대응해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일단 털고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캔들에서 캔들이 못 올라갈 것 같다, 안 그려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호가창의 강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캔들 패턴의 모양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캔들 패턴의 모양이 좀 많이 나왔어. 최근에 U자 형태의 캔들 패턴 모양이 좀 많이 나왔어. 혹은 U자가 아니라 올라간 척 하다가 그냥 아래로 내리꼽는 계단식 하락 패턴이 많이 나왔어. 최근에 어떤 게 더 많이 나왔지? 그리고 지금 느낌이 전에 계단식 하락 패턴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 움직임이라는 게 캔들 모양도 그렇지만 이 캔들이 하나 그려질 때 그 5분짜리가 그려지려면 5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캔들이 왔다 갔다 계속 거리잖아요. 5분짜리 하나가 딱 그려지려면 우리는 이 지나간 차트를 보면 이게 이미 딱 정적인 완성된 캔들을 보지만 이 당시에 5분짜리 봉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막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지금처럼 마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5분이 지나면 딱 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꾸 위로 치솟으려고 얘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위로 진짜 올리려나? 근데 내 경험상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화끈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매수가 붙어서 이전 저항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예가 또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우리 아까 15분봉으로 봤을 때랑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15분봉을 보면 그냥 윗꼬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죠. 윗꼬리 그리면서 그냥 올라가는 차트인데, 1분봉을 보면 그 안에서 무진장 치열하게 싸우는 이 고뇌의 흔적들, 이 치열한 전투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15분봉을 보면 우리가 지난간 차트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 차트를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근데 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캔들에도 표현이 되지만 호가창에도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붙는 거래량, 지금 보면 실제로 거래가 별로 안 되죠. 지금 그냥 오더 부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보시 넣었다 뺐다 하는 정도, 그리고 소액 체결되는 정도지 실제로 보면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 봐봐요. 실제로 체결이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왔다 갔다 여기 호가창에 올렸다 내려갔다 험에서 험해도의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변동이 없잖아요. 이더가 0.01달러 움직였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